자, 인사이드 부산 한 달에 한 번 부산시 주요 시책과 지역 경제 현안 짚어보고 있죠. 이성관 경제부시장과 함께합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관입니다. 네. 자, 부산시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죠. 네. 사실 그동안 청년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청년 유출을 막기는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평가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접근했는지 좀 모든 걸 다 볼 수 없고 핵심만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박형준 시장이 들어와서 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청년이 유출되는 현상이 우리 부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이 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고안을 해봤지만 다들 단편적이고 단건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유출되는 도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입되는 바깥에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에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분석을 해서 대안을 좀 내어놨는데 분석부터 좀 방법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냥 뭐 주거 문제 어떻게 하고 일자리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단건으로 진행이 됐는데 청년에 해당되는 연령층, 생애 주기별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24세까지가 대학을 진학해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및 탐색 시기, 사회 진출을 탐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게 되고 그다음 25세에서 29세가 사회 진출할 때니까 취업 준비와 관련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또 30세에서 34세가 대부분 사회 진출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럼 주거라든지 육아라든지 다양한 또 수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애 주기별로 저희들이 분석한 상태에 맞게 청년 정책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내었다라는 게 과거의 정책하고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충 한 15개 중점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10대 핵심 대표 과제를 선정을 했고 2030년부터는 유입이 되도록 하는 건 목표인데 2030년까지 연평균 한 2,735원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매년 유출이 아니고 유입되는 도시 부산을 만들려고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예산도 과거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새로 신규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늘어났어요? 보시면 될 겁니다. 좋아요. 자, 매년 부산을 떠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부산의 청년 인구는 몇 명이고 또 비중은 얼마나 되면서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분석도 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있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청년 인구는 2022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65만 명입니다. 65만 명. 근데 이게 분류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들어가면서 자연 감소되어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게 있고 타 도시로 가서 순유출이 되어서 청년이 감소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단타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봐야 되죠. 순유출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매년 연간 두 가지를 합치면 1만 명 정도가 줄고 있는 상황이 좀 지속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고무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게 뭔가 하면 2019년 들어와서 자연 감소가 아니고 유출되어가는 청년 인구의 순유출 지속이 그 추세가 감소되고 있어요. 수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8년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2019년 들어왔는데 2018년도에 순유출이 청년 인구가 10만 779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2022년도에는 5,488명입니다. 그러니까 순유출이 절반 가까이 줄은 거죠. 진짜 엄청 많이 줄었네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세는 이렇게 좀 줄고 있는 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이 젊은 층이 나가는 이유, 순유출의 원인은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에 나가는 거고 대부분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으로 나가고 있는 게 비율이 95.7%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전부터 얘기해왔던 건데 또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18세에서 24세까지 대학 진학하는 그런 시기에는 순유입이 많습니다. 이게 커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부산에 2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부산은 대학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경남이나 울산이나 심지어 호남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부산으로 대학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그러면은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많은 청년들이 부산으로 오게 되는 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유출을 저출산으로 오는 유출과 또 순유출로 오는 유출을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순유출은 점점 줄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자, 그래서 부산시에서 무튼 심각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부산형 청년 정책을 내놨는데 많은 정책들 중에서 이것만은 좀 알면 좋겠다. 청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정책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한 2가지,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10대 핵심 과제들을 좀 저희가 선정을 했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부산의 청년 매년 청년 500명을 선발을 해서 2년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네. 그 2년간 1인당 총 3천만 원의 역량개발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지금 500명에게? 이게 지금 우리가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신분 상승에 대한 희망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M4 세대, 집도 포기하고 지식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한 M4 세대란 말을 하잖아요. 네. 돈이 없어서 뭘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유학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혹은 창업을 한다든지 대학을 다니면서나 아니면 대학 졸업한 이후에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00명을 선정해서 각자에게 3천만 원 들여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물고기에 비유하면 네. 연어가 네. 이렇게 큰 바다로 나가서 해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클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걸 새로 저희들이 좀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그래서 거기서 만일에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성공한 젊은이가 나오게 되면 부산은 희망이 있는 도시로서 또 다른 청년들이 희망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만들어내겠다는 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대학에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대학에 배출된 인재가 취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기업에서는 대학 졸업생을 받아보면 현장에서 가르치려기는 너무나 아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업에서 배운 거랑 현장에서 배운 거랑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걸 동일화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시스템을 그대로 저희들 준용을 하는데 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수업은 수업대로 받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학기 한 학기는 아예 현장에 가서 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3학년 되면 다시 학교로 와서 또 한 학기 수업 받고 또 한 학기는 현장 가고 그걸 이론과 그 다음에 실습을 병행하는 기간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인재를 받았으니까 다음에 내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서 육성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은 또 나름대로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기업에 갈 수가 있죠. 그렇게 하는 걸 워틀루형 코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아, 그래요? 그래서 그 2개 대학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대와 동명대. 그래서 1년에 지금 60명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시작을 했고 네. 이걸 2030년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 2030년대까지는 네. 10개 대학에 적어도 3,000명을 학생을 이렇게 워틀루 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성을 하면 자 기업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대학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 청년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이 안 되고 지역기업에 취업이 되는 이런 상생이 되겠죠. 네. 이게 대표적인 사업으로 또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네. 세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이나 혹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강소기업 괜찮은 연봉이라든지 복지나 근무 환경이 좋은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몰라서 아예 도전을 안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네. 청년이 끌리는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요. 그것을 발굴하는데 그걸 제대로 된 좀 발굴을 시켜서 이것을 부산 청년 플랫폼 이거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좀 꼼꼼한 정보를 올려서 이제 취업을 원하는 졸업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기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매칭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세 번째로 좀 일단은 우리 청년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그 외에도 뭐 청년 멘토단을 만든다든지 뭐 다양한 지원들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첫 번째 거 소개를 빼면 어찌됐든 일자리랑 연관이 된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뭐 3천만 원을 지원해서 마중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소개는 결국 일자리인데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 큰 범주를 보면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네.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 축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장업이라는 공간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개 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지금 젊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기업과 그다음에 공기업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지리적인 입지 여건상 대기업이 대폭적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기장하고 강서 땅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에 대기업이 들어오기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들 부산시는 대기업에 버금가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03개의 기업의 유치를 MOU를 맺었고 거기에 따라서 6조 8천억 정도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투자를 유치를 해냈어요. 네. 이게 현실화가 되는 게 본격적으로 한 4, 5년 되면 상당히 많이 현실화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뭐 이런 반도체 분야나 그다음에 2차 전지나 배터리,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라든지 핀테크, 블록체인 이런 신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건데 공공기관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은행은 이미 이전이 결정나 있잖아요. 그렇죠. 준비 중인 상황이고 현 정부 안에서 2차 공공기관을 저희들이 이전하는 걸 최대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정부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2차 공공기관이 이전이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네. 대상 기업이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정부에서. 그중에 부산으로는 부산의 특성에 맞는 그 기업을 30여 개를 유치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 게 유치가 되면 대폭적으로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이 되겠죠. 그 작업을 한다는 걸 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법적으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 청년 인재 취업을 30% 이상 해야 됩니다. 네. 제도적으로. 그걸 40%로 올리는 걸 중앙정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과 관련된 그래서 창업을 그러니까 도전 정신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잃고 있는데 기업에 들어가서 오래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네.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해서 창업을 시도를 하려고 하면 부산시가 창업 중심 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산하의 창업청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투자와 관련된 그 창업된 기업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금액도 지금 펀드를 저희가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수도권은 창업과 관련된 투자가 금액이 줄었는데 부산은 늘어났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은 초기 창업, 그러니까 예비 창업, 초기 창업과 창업이 이제 되어서 커가는 과정에 대한 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부산시가 상당한 창업 지원책을 지금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도전을 해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는 이 소상공인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제 맥주를 만든다든지 커피를 저 바리스타나 커피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좀 새로운 젊은 감각에 맞는 소상공인이 되려고 하는데 네. 지역 특성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소상공인 영업 영역하고를 접목을 잘 시키면 로컬 크리에이티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이 원도심이 이제는 좀 이렇게 공동화되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청년의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지원을 매칭을 시켜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꼼꼼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좀 넓게 보자. 대기업과 공공기관만으로 보지 말고 창업까지도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좀 도시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산시 산하 창업청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또 이번에는 청년 연령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18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으로 범주가 돼 있는데 이걸 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환갑하면 61세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오래 장수했다고 즐겁게 축하해주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61세 환갑잔치 한다는 요즘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럼요. 그 정도로 평균 수명이 뭐 남자 여자를 다 80대가 넘어갈 정도로 오래 사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이 젊은 층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게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혼 연령이 많이 늘어났고 네. 결혼을 하더라도 만혼을 합니다. 20대에 바로 대학 졸업하자 취업하는 게 아니고 취업도 20대 말과 30대 초에 하게 되고 맞아요. 결혼도 30초 중반을 하게 되고 그럼 청년의 범주를 보면 과거에 가졌던 청년의 그런 특성이 이제는 34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9세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34세에서 다 끊어버리게 되면 청년은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원을 못 받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도 그런 고민을 안고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이렇게 좀 연장을 했고 이거는 부산시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거의 대부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의 끝에서 한 3번째. 네,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청년 연령을 아직 그렇게 남기고 있는 데 있는데 부산은 번째군요. 부산, 울산, 경기가 34세까지 규정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늘리는 걸로 늘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늘리면 청년 인구가 더 늘겠죠, 당연히. 늘죠. 얼마나 늡니까? 청년 인구가 얼마나 느는가 하면 지금 39세로 올리게 되면 당초에 65만여 명이었거든. 네. 근데 그게 85만여 명으로 20만 정도 늘어나니까 프로테지를 보면 30%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또 우리 행정적인 재정적인 부담은 또 생깁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인구가 예를 들어 2023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65만에서 85만을 하면은 올해 예산 기준을 적용을 지키면 2,245억 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34세까지 했을 때 39세를 적용하면 2,335억 원으로 연간 90억 원 정도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충분히 청년들의 삶의 안정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돈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39세 연장을 어느 정도 결정을 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예산도 늘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이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 사업이 있고 주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은 34세로 규정이 돼 있고 그렇죠. 가장 짧은 연령은 29세로 한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많은 거는 39세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세나 29세로 잘려 있는 지원 대상자가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연간 한 9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90억이 늘어나긴 하지만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청년단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부산시 청년정책 시행 계획은 국비 의존성이 좀 높다. 그리고 정보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부산 자체 여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뭐 공존하거든요. 그 말도 틀리다고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출되는 도시에서 유입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부산시 자체적인 신규 사업들을 대폭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을 확대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뜻이겠지만 신규 사업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부산시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 그게 아까 제가 처음 소개드린 것처럼 그 2년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천만 원의 그 지원금을 주는 그런 성장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전적으로 시비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우려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